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 부트와 리액트를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 3일차 클라이언트 개발 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실제로 리액트, HTML, 한마디로 JS죠, JS. JS로 되어 있는, 리액트 JS로 되어 있는 화면을 개발하는 건데요. 제가 리액트를 요거를 공부를 하면서 좀 봤는데 리액트가 중요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 다 중요한데 제가 좀 하면 할수록 신기했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걸 좀 먼저 설명드리고 디자인하는 거 하겠습니다. 오늘 리액트라는 거는 그 벨로퍼트님 교육에도 있는데요. 이 프롭스하고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프롭스는 부모의 변수를 말하는 거고 스테이트는 자기 컴포넌트의 변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컴포넌트의 어떤 변수에다가 부모의 변수를 이렇게 받을 때는 이렇게 this.props.aa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요 AIA라는 변수가 이제 부모한테 전달받은 변수고요. 얘를 자기 컴포넌트의 변수로 할당했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this.state로 해가지고 컨스트럭터 같은데 이렇게 선언을 하면 부모의 변수를 받아서 자신의 변수를 설정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트라는 게 렌더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리액트에 보면. 그래서 화면을 다시 그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걔를 다시 그려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set state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A라는 변수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set state라는 그런 곳에서 AA라는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렌더 함수가 불려지면서 다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내가 다시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set state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게 부모한테서 받은 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 쪽에서 받은 요 변수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자식이 설정한 요 변수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거를 다시 부모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 그럴 때는 뭘 쓰냐면 요걸 씁니다. this.props.onCreate 요걸 쓰면은 요 변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his.state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 this.state 전체 변수가 부모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뭔가를 처리할 수 있어요. 부모 쪽에서도 요걸 받아서 뭐 set state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 컴포넌트도 또 렌더링을 새로 해서 새롭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이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프롭스하고 스테이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굉장히 리액트를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요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리액트가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나중에 소스 할 때 그때 다시 나올 거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개발을 좀 해 볼게요. 지금 화면 개발을 할 때는 빌드는 안 할 거고요. 그냥 8080 서버 스프링 부트만 띄워 놓을 거고 그 다음에 npm 스타트만 해 놓을게요. npm 스타트를 해 놓고 올라오면 얘가 다시 원래대로 화면에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아직 컴파일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렇게 하면 익스플로러가 뜬다 그랬죠. 얘가 떠야지 만약에 올라올 거예요. Starting the development server. 지금 노드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Node.js 서버가. 노드가 올라오면 리액트 화면이 뜰 거예요. 예, 떴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어제 수업에서 패키지 JS라는 걸 열어서 이거 기억나시죠? 스프링 부트하고 연동하는 거 한 줄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 아마 여기가 로컬이냐 뭐 운영이냐에 따라서 이런 걸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프로젝트를 가시면. 저는 뭐 리액트를 아직 몰라서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한 거예요. 자, 소스를 열었습니다. 소스를 열어서 제일 중요한 게 index.js랑 app.js를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그러면 인덱스가 가장 디폴트, 이 화면을 여는데 가장 먼저 불러지는 한계가 index.js예요. 얘가 불러지면 뭐 리액터를 임포트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거기서 document.getElementRoot라는 곳에다가 앱 여기서 임포트된 앱을 넣어라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document element root는 어디에 있을까요? 퍼블릭에 보시면 index.html이라고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div id가 root라고 잡혀 있습니다.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get element가 얘를 찾아갑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파일이 걔를 찾아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리액트가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는 위치가 여기다라는 거. index.html은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인덱스는 사실은 열어볼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 제가 쿠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열을 거고요. 지금은 인덱스를 부르고 인덱스에서 요 app.js 여기에 js라는 게 이제 생략된 건데 app.js를 부른다는 거예요. 요 app.js를 불러서 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보시면 run react라고 보이시죠? run react. 예.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src edit src and save to reload. 예, 요게 뜬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는 뭐 CSS에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로고가 찍혔을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화면이 뭐냐? app.js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app.js에다 뭔가를 만들 건 아니고 얘를 약간 바꿀 건데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볼게요. 제가 공부해놨던 거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은 거니까 이걸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펑션 앱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아주 최근 방식입니다. 최근에 함수형으로 이게 바뀌어진 거고, 이 함수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클래스 컴포넌트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신 방법으로 하는 거를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공부했을 때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안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하고 나면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요거를 풀어서 한번 모든 것을 함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함수형이 나오기 전에 클래스를 만드는 그 방식으로 이 버전이 나오기 바로 직전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는 저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소스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소스 전체를 제가 이게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 디폴트 이쪽이 약간 다르죠. 여기는 지금 웹쿠키라고 지금 베이스 있잖아요. 요까지 그냥 같이 넣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럼?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원래는 요게 이제 디폴트라고 돼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까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저희 화면에 있는 걸 이제 하는 건데 이걸 보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 만들 거는 뭘 만들 거냐면요. 자, 요거를 이만큼을 지금
없죠. 여기 app.css까지만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상단에 지금 저희가 쿠키를 리액트 쿠키를 쓸 거고 실제 파일은 board.js에다 만들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이렇게 인클루드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인클루드 됐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대충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게 뭐냐면 board.js를 만드는 거예요. board.js를 만들어야 되는데 board.js는 제가 사이트 수업에다 넣어놨나 본데 네, board.js를 만드는 거는 차근차근 해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어떻게 화면이 바뀌었을까요? board.js를 못 찾는다고 지금 에러가 뜬 거죠. 여기서 저장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컴파일이 돼서 자동으로 돕니다. 리액트는. 그럼 여기서 src 옆에다 오른쪽을 넣어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board.js라고 만들어 보시죠. 그럼 board.js가 올라왔죠. 자, 그러면 리액트 쿠키를 리액트 쿠키를 넣었는데 리액트 쿠키를 못 찾는다고 지금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만요. 제가 공부한 걸 좀 열어볼게요. 이게 하나가 더 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하나가 더 열리네요. 그러면 제가 미리 공부했던 얘는 리액트 공부했던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app.js를 다시 얘는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화면을 분리해서 app.js를 다시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쵸? 똑같고 여기가 하나가 달라졌네요. 그쵸?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넣어야겠네요. 여기 있었나요? 잠깐만요. 3일차에 들어오면 요거 이 부분이 빠졌네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넣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저거는 제가 볼 때 인덱스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안 넣어서 그랬어요. 보시면 이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얘가 app.js고요. index.js도 이게 해야 되니까 넣어놔야겠네요. 바뀐 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index.js에 보면은 똑같고 두 줄 똑같고요. 인덱스 똑같고 앱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고 이 두 줄이 없는데 요거 위에 줄은 뭐겠어요, 여러분?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때 쓰라는 거겠죠? 예. 부트스트랩을 쓰는 거고 밑에 거는 쿠키를 사용하는. 그래서 요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 같이 넣을까요? 전체를 여기. index.js는 요걸 참조하셔서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뀐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쿠키를 쓰려면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넣어야겠네요. 쿠키를 쓰려면 얘랑 약간 모습이 틀리죠. 예.
보시면 원래 만들어진 거랑 틀려요. 뭐가 있어요? 요게 쿠키 프로바이더라고 요게 사이에 들어가 있죠. 얘를 넣어줘야 쿠키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쿠키를 안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메뉴 클릭하는 거를 쿠키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쿠키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제는 제가 공부했던 거랑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도 넣어야겠죠.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똑같게 되는 거죠. 인덱스 JS가 이제 똑같아졌고요. 인덱스 JS가 똑같아졌고 앱.js는 이제 많이 다를 건데 일단은 앱.js는 많이 다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보드.js는 완전히 틀릴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소스가 많죠. 자, 볼까요? 이제는 부트스트랩 민 CSS가 리스트에 없네요. 자, 보시면 인덱스 JS에서 아까 보시면 얘를 넣어놨잖아요. 부트스트랩을. 근데 얘는 왜 없냐면 여기 보시면은 리액트 예전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 src 밑에 부트스트랩이 어딘가요? 모듈인가요? 모듈 수도 있을까요? 부트스트랩, 있죠. 이게 뭐냐면, 부트스트랩이 안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깔아야겠네요. 부트스트랩을 까는 게 어떻게 까냐고 1일차 때 넣어놓은 게 있었죠. 저희가 보면은, 요거를,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잠깐 나가고요. 컨트롤 C로, yes 하고, 얘를 복사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제가 이제 까지는지 한번 볼게요. npm install react bootstrap 이렇게 해가지고 깔면은 원래는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에는 아마 이 bootstrap이라는 폴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드 모듈에 bootstrap이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예전에 얘를 설치하고 나면 bootstrap이 보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일차 강의 때 bootstrap을 쓰려면 이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거만 해서는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해놨거든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 이 두세 개를 같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거 깔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폴더를 보면요. 부트스트랩이 오만 깔리긴 했네요. 이 상태에서 npm start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액트는 정말 제가 개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액트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근데 리액트를 잘 알아놓으면 그 돔?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다시 그리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그려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부트스트랩 리스트가 없나요? 있는데요. 있는데 왜 이게 왜 새로 고침이 안 될까요? 리액트 쿠키도 제가 깔았었나 본데요? 설치를 했었나 봐요. 근데 왜 안 적어놨을까요? 제가 까먹었나 본데요?
여기 4일차 쪽에다 적어놨을까요? 5일차에다 적어놨을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있네요. 요것도 넣어놔야겠네요. 1일차 때 넣어놓을게요. 얘는 같이 4.3에다 4-3. 왜냐면 쿠키를 사용한다니까요. 리액트에서 쿠키 사용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러면은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한 다음에 네, 이제 리액트에서 쿠키 사용하는 거 한번 인스톨 해보겠습니다. 이거 인스톨하는 게 리액트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노드는요. 이런 건 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최근 그 저기의 버전에 맞게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쯤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리액트가 기본적으로는 함수형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최신 거에서는. 네, 근데 저는 최신 거를 리액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최신 거를 안 쓰고 제가 한번 공부했던 방식으로 지금 개발한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쿠키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하는 거하고 리액트 부트스트랩도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좀 틀리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npm 스타트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npm 스타트를 하면 Node.js가 그 소스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소스 폴더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소스를 컴파일 하면서 올려요.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 올라오면 저희가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비스 올라왔고요. 그대로 떴고요. 여기 보시면 에러 고침 한번 할까요? 아, 뭔가 이제 에러가 다른 에러가 났네요. 그죠? 뭔 에러인지는 모르겠으나 에러가 났어요. check the render method of 뭐 어쩌고. 근데 렌더 함수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보드.js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드.js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서비스가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보드 몽고 이것도 올려줄게요. 왜냐면 화면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얘를 올리고 나서 하세요. 얘는 809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포트 충돌은 안 나요. 여기까지 같이 올리시고 이쪽에서 보드 몽고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저희가 그려야 될 화면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요 화면을 그릴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부한 게 있으니까 공부한 것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얘는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4일차 때 제가 보드 쪽, 이게 보드 쪽 컴포넌트거든요. 보드 쪽 컴포넌트를 넣어놨는데, 자, 하나하나씩 이걸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보드 쪽 컴포넌트에서 원래 리액트를 쓰려면, 네, 근데 이 버튼은 지금 부트스트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리액트 스트랩이라고. 얘는 아마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떼어놓고 요것만 가볼게요. 디폴트로 요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즈 스테이트라는 걸 사용하겠다는 거고, 유즈 이펙트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빼볼게요.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이거는 아까 보았던 컴포넌트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얘는 프래그먼트라는 그런 태그를 쓰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컴포넌트로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리액트는 항상 맨 마지막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익스포트를 해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액트 강좌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리액트는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처음 생성될 때, 뭐, 디드 마운트, 그러니까는 제이커리로 따지자면 레디겠죠, 레디.
화면이 그려졌을 때, 뭐 그런 거. 윌 언마운트는 화면을 막 빠져나갈 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요런 거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뭐, 어떻게 처리했던 이벤트고요. 요거는 이제 함수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렌더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가보면, 컨스트럭터를 먼저 껍데기만 가져가서 풀게요. 이렇게 해서, 네, 컨스트럭터라는 걸 주고요.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디드 마운트 한번 줄게요. 디드 마운트 주시고, 그 다음에 콘솔만 빼놓고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윌 마운트 줄게요. 얘는 거의 실행된 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생명주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은 거예요. 아마 컨스트럭트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메뉴 클릭은 좀 이따 넣을 거고요. 중요한 렌더를 넣어볼게요. 렌더가 뭐냐면 화면에 그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스테이트 변수 아까쯤에 제가 2일차, 3일차 강의 처음에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프 스테이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기 컴포넌트에 있는 변수, 내 컴포넌트에 있는 메뉴라는 변수를 쓰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내용을 싹 빼고 할까요? 그냥 넣을까요? 있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자, 자, 보시면, 일단은, 요거를 메뉴만 먼저 넣겠습니다. 이 변수를 쓰긴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드 타이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만 일단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테이트만 넣으면 에러가 안 날 테니까.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에러가 나는지 볼까요? 리스트 디테일 이미지라는 게 없다, not defined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뭐겠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런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원래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껍데기를 제가 보드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드가 이 전체 껍데기의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부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게 요 메뉴, 요 두 개, 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리스트 디테일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요게 리스트고요. 요만큼 블록이, 요만큼 컴포넌트가 디테일, 여기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이미지. 그래서 컴포넌트를 3개를 갖고 있다. 이 부모가 자식을 3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 태그까지 4개. 총 4개를 갖고 있다. 근데 이 3개는 하위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에러가 나는 게 왜 그래요? 얘를 참조를 하는데 컴포넌트 소스는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넣어야겠죠? 자, 보면은 제가 여기에 다 넣어놨는데요.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리스트 컴포넌트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리스트 컴포넌트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디테일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리면 이미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럼 껍데기만 한번 넣어볼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먼저 리스트 컴포넌트만 먼저 넣겠습니다. 얘네들은 컨스트럭터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고요. 리스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에러가 나는지만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렌더가 없으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일단 렌더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래스 넣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컴포넌트 넣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컴포넌트 넣어야겠죠? 이미지 컴포넌트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뭔가 다른 메시지가 또 떴어요. 이게 어떤 오류일까요? 제가 볼 때는 렌더 함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렌더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컴포넌트에. 렌더가 없다고, 예,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렌더 함수를 먼저 이제 넣겠습니다. 이미지까지 왔으니까 이미지 렌더만 먼저 넣을게요. 자, 보시면 요만큼을 복사해다가 이미지 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지금 보면은 뭐죠? 리액터에서는 스타일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도 보시고 좀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리액터는 이렇게 해서 요 이미지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스타일로 해서 넣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뭔가가 이렇게 있죠. 프롭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오류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빼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스를 좀 걸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디테일이죠. 디테일도 렌더 함수로 한번 줘볼게요. 자, 렌더 함수를 여기까지 해야겠네. 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렌더를. 그 다음에 리스트에도 렌더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에도 렌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뭔가 그려지긴 했는데 이제는 또 뭔가가 없다고 뜨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요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를 한번 주석 처리를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주석 처리하는지 아시나요? 리액트는 주석 처리하는 게 좀 별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주석 처리예요. 한번 보시면 타이틀 오브가 널이네요. 타이틀이 뭘까요? 상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상세 쪽에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 REF는 뭐 그거지만 스테이트에 타이틀이 없다고 지금 뜨는 거죠. 그러면 컨스트럭터도 일단 넣어야겠네요. 이게 다 넣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느려지는데 사실은 빈칸으로 만들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에러가 안 나는 형태로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게 훨씬 더 나을까요? 그렇게 하죠. 뭐. 어차피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그림부터 그려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 빼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을 넣지 말고 혹시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다 빼고 껍데기만 남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스판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미지 쪽에서는 에러가 안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쪽에서도 언클릭 때문에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은 다 지울게요. 지우고 이거 화면 리액터 화면 그리는 거는 한 이틀치 수업은 해야 되는데 밸류 지우고요. 그 다음에 REF를 지울게요. 이 REF가 뭐냐면 ID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D 개념. 네. 여기는 지금 소스가 현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 빼고
이거로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화면을 그려주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화면을 그려주게 하고요. 온체인지, 온밸류 다 빼고 그 다음에 REF 빼고요. REF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뭐냐? 네. 그 ID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아마 에러가 거의 안 나지 않을까. 이 스타일은 있어도 되겠네요. 여기다 정의를 해놨으니까. 네, 아빠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영상 찍는 것처럼 했어. 네,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에러가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볼까요? 에러가 안 나고 뭐가 화면이 그려졌네요. 그죠? 뭔가 화면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비슷하게 그려졌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비슷한가요? 여기는 JSP고 여기는 리액트 보드가 돼 있고요. 싱글 이미지, 멀티 이미지, 그 다음에 게시물 리스트 있고요. 내리면 제목 있고요. 내용 있고요. 이미지 첨부 있고 버튼 4개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일차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어서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2차 3일차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